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네, 교수님 오늘 같이 공부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쪽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장비주들은 그동안 좀 조용했던 걸까요?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19년도부터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어요. 10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 이상씩, 2배 이상씩 또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도에 공장을 증설하기 전에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에 19년도부터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는 뭐가 다시 가겠습니까?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장비의 차례가 아닌가. 이번에 또 이제 대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각국 정부의 그런 환경 규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기간도 오래 걸리고 특허를 이미 세계 각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허를 우회해가지고 기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을 좀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장비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형으로 된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팩형 배터리보다는 더 길게 주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서 테슬라만이 각형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한국이나 뭐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팩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팩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높고 기업 경쟁력도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제 공룡 같은 기업들도 다 국산 장비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볼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업 중 하나랑 계약을 맺어서 장비를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국산 장비를 사간 적이 있어요. 이제 CIS하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PNT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두 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CIS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CIS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양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리튬이온 이제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반고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한 단계는 전고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고체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10분을 충전하는데 몇 킬로 갈 것 같으세요? 50km 가나요? 500km에서 10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2차 전지의 완성 신기술이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가고 또 배터리 용량도 크고 불이 안 나요. 아, 중요하죠. 만들어서 이미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장비도 이 CIS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IS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수렴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렴형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게 이 CIS예요. 그래서 이 수렴형 하단 구간에 왔을 때 그때 한번 서서히 보시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앞서서 이제 PNT를 얘기를 드렸는데 CIS처럼 이 양극재와 음극재 활물질을 발라서
코팅과 건조를 시키는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도 있었겠지만 또 볼 수 있는 게 아변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 아변 장비가 또 OLED에 들어가요. 최근에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Z 플립이 또 대성공을 엄청 이뤘잖아요. 성공했죠. 네, 중국에서는 또 최근에 우리 폴더블 폰 안 만들겠다. 못 만들겠다고. 네, 안 만들겠다 아니었어요. 못 만들겠다. 왜냐면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삼성하고.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점유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또 아변 장비, OLED 장비를 만드는 PNT가 또 이 부분에서는 또 핵심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에 찍었던 그 고점에 딱 눌릴 때 관심 있게 보시면은 매력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은 어떤 기업이 더 마음에 드세요? 사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PNT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IS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아래에서 수렴형을 이루고 있는 CIS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안 되나 봐요. 저는 PNT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주린이 분들은 항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하나기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하나기술이 조금 저는 매력이 좀 넘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장비를 다 해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ESS.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 ESS 장비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은 같이 동급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기술의 또 핵심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엄청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이 하나기술의 중요한 점. 폐배터리 시장에 꼭 있어야 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려면은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전기를 다 방전을 시켜야지만 뜯을 수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하나기술이 배터리 방전시키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시장에도 속해 있지만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속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기술의 UTG라는 이제 UTG 글라스 가공 기술이 있어요. 갤럭시 Z, 폴더블 폰 이런 게 왜 비싸냐면은 크랙이 많이 나요, 만들 때. 이 UTG 가공은 이거를 열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강도가 더 강하고 수율이 좋고 접었다 폈다 했을 때 더 오래 가는 그런 이제 장비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이 장비를 가져다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주가를 보면은 얘도 참 이뻐요. 앞서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1차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현재는 수렴형을 딱 그리고 다시 또 발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렴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래로 깨지면 무조건 손절, 위로 올라가면 크게 노려야죠. 자, 마지막 이제 한 종목이 남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사실 올해 연내에 상장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제 GM 볼트에다가 LG 화학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GM에서 볼트 자동차가 둘이 화재가 나면서 LG 화학의 그 리콜 현상 그것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핵심적인 게 딱 뭐냐면 친환경 소재입니다. 소재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재가 고갈되고 있어요. 소재가 이제 앞으로 고갈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광물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이제 채취를 하는 RMI라는 연합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채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협업을 합니다. 다른 기업하고. 리튬을 채취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SQ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인데 이 기업하고 2029년까지 공급 계약을 지금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QPM이라는 이제 리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도 최근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와 친환경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청약을 해야 된다.
오. 단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한 날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 원래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도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약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좀 바닥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하기 시작을 한 시점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장비주들의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는 조금씩 이제 서서히 비중 축소를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